새로운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 마음을 처음 열자마자 이 선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요, 되게 직관적인 카드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복잡할 때도, 일상에 치여 있을 때도 여러분을 떠올리면 잠깐이라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고요. 아, 이 사람 생각하면 괜히 좀 웃음이 난다. 이 정도는 분명히 있어요. 어둡게 생각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앞에서는 마음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 완즈 7번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살짝 바뀌는데요. 이 사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방어를 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 감정 지켜야 하나, 밀어내야 하나,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고 상처받는 위치에 서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컵 페이지가 나와요. 이거는 좀 미성숙한 사랑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감정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어색하고 말 한마디 던졌다가 괜히 분위기 깨질까봐 또 멈추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바보 카드가 또 나와요. 이거 되게 솔직한 카드인데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솔직해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한 번쯤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용기가 아직 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 완즈 나이트가 나와요. 이 사람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진짜 불도저처럼 올라와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하고 괜히 장난 섞어서 관심을 표현하고 갑자기 거리를 확 좁히는 행동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속력이 약해요. 불이 확 붙었다가 다음 순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식어버릴 수도 있는 타입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컵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을 잘 보여줘요. 지금 이 사람 이미 감정의 선택지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컵이 분명히 앞에 있는데 고개를 살짝 돌린 채로 고민만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을 놓치고 싶진 않은데요. 잡는 순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카드가 나옵니다. 펜타클 에이스. 이거요, 진짜 중요한 카드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 관계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단 거예요. 이거 가볍게 웃고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금은 안정적인 방향까지 상상해보기 시작했단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펜타클 4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결론이 보여요. 이 사람 여러분을 쉽게 놓을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확 열어 젖히지도 않고요. 꽉 쥔 채로 자기 페이스 안에 두고 싶어 하는 상태예요.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다치지 않은 선까지만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 마음은요, 지금 단순히 좋아한다, 아니다,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처음엔 감정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려는 마음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설렘과 경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이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볍게 웃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자기 안에서 계산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따라가도 괜찮을까? 이 관계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가가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멈춰 서 있어요. 확실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일단은 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한 흐름인 거예요. 지금은 관계를 밀어붙이기보다는요, 가능성 자체를 손에 쥐고 있는 단계에 더 가깝고요.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 뿐이지 관계의 씨앗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다만 그 씨앗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키울지는 이 사람의 선택과 용기에 달려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멈춤은 이 거절이 아니라 유보에 가깝다는 것, 그게 이 흐름이 말해주는 가장 솔직한 결론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을 처음 열자마자 컵 3번이 나왔어요. 이건요, 생각보다 되게 솔직한 카드예요. 여러분은 사실 이 관계를 너무 무겁게 끌고 가고 싶진 않아요. 상대 때문에 하루 종일 울고 고민하고 자존감 깎아먹는 관계보다는요, 그래도 웃을 수 있고 말이 통하고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원해요. 그래, 지금은 딱 이 정도만 즐기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자. 이런 생각 스스로에게 몇 번은 말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마음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딱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소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요, 속에서는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사람 말투라던가, 답장 속도라던가, 괜히 한마디 던졌다가 돌아오는 그 반응까지. 이 말에 무슨 뜻이 있지? 이 행동은 나한테만 그런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에 취해 있는 상태라기보다는요, 차라리 너무 또렷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더 피곤해요. 모르는 게 차라리 편할 텐데 다 보여서, 다 느껴져서 마음이 더 복잡한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완즈 페이지가 나와요. 이건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접지 않았다는 카드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그래도 혹시라는 그런 기대가 살아있어요. 이거 아주 큰 희망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불씨 하나 정도이고요. 조금만 달라지면 좋겠다. 나에게 한 발만 더 다가와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갈팡질팡한 거예요. 놓자니 아쉽고 붙잡자니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느낌이고요. 이 상태가 오래가면 사람이 진짜 지치거든요. 그러다가 이 소드 킹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한번 딱 굳어져요. 그래, 나도 정신을 차리자. 이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이성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상대를 미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완지 7번이 나옵니다. 이건요,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단 카드예요. 한쪽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마음 쉽게 버릴 순 없어 하고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의 줄다리기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카드가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완즈 6번. 이거는 자존심의 카드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나는 아무나한테 마음을 주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이 관계에서 내가 너무 바닥까진 내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고요. 적어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크게 아픈 카드가 나와요. 소드 3번.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로 이미 한 번은 확실히 상처를 받았어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혹은 기대했다가 어긋난 그 순간들 때문에 마음에 금이 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구나. 그걸 알아버린 순간의 아픔이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 선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카드예요. 여러분 마음의 결론은요. 그래도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예요. 지금은 아프고 헷갈리고 마음이 오락가락해도요. 결국엔 다시 웃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고 싶단 거예요. 이 관계이든 아니면 이 관계를 지나 더 좋은 인연 간에 여러분은 더 좋은 쪽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이 정도면 돼 하고 스스로를 좀 달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마음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조금씩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결국에 혼자서 더 많은 걸 느끼게 된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내가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더 자주 보게 돼요. 이거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 마음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요, 스스로 중심을 찾으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고, 솔직히 한 번쯤은 마음이 툭 부러진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거기서 무너진 채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파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쪽으로 마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흐름의 결론은요. 사랑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고 싶다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리딩을 듣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이 생각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마음을 마주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예요.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릴 결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카드를 딱 여는 순간 펜타클 킹이 먼저 나왔어요. 이 사람 결단을 내릴 때 감정부터 보지 않아요. 현실부터 보는 타입이에요.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이 관계가 괜찮다가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 못해요. 괜히 달콤한 말로 흔들어 놓고 나중에 못 지켜서 욕먹는 거. 이 사람은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카드가 이 심판 카드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판가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미루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떤 이름으로 정리를 할지, 아예 다시 시작을 할지 아니면 끝낼지, 결국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은요, 기회가 다시 들어오는 카드예요. 과거에 미뤄뒀던 감정이나 애매하게 덮어왔던 말들이나 그걸 다시 꺼내서 제대로 마주보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근데 바로 뒤에 이 컵 5번이 나와요. 이거 솔직히 좀 예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사람 마음에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나? 괜히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요. 속으로는 잃어버린 것만 계속 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가 뜰 때 사람 심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안한데도 좀 도망치는 모습이라던가 다른 하나는 미안해서라도 다시 손을 내미는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완즈 10번. 여기서 좀 현실감이 확 올라오죠. 이 사람 지금 짊어진 게 많아요. 일이든 책임이든 사람 관계든 머리 위에 얹고 가는 무게가 상당히 큰 상태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답답할 정도로 느릴 거예요. 근데 이거 단순히 여러분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자기가 버티는 게 벅차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도 표현이 늦어지고 그런 식으로 어긋났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컵 10번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좀 묘한데요.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좋은 그림으로 완성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설레는 인연이 아니라요. 따뜻하게 이어지는 관계, 서로 편해지는 관계.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좀 집처럼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이 한 번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 이 완즈 3번인 거예요. 이거는 앞을 본다는 카드예요. 여러분을 두고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을 상상해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카드는요, 아직 배가 항구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좀 가볼까? 이런 걸 고민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유난히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가가면 이 사람은 받아줄까? 지금 타이밍이 맞을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뒤집히는 카드가 나와요. 이 타워 카드.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카드예요. 이 사람이 결단 과정에서 한 번은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마음이 확 냉정해질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더 미루면 끝이다 싶어서 확 질러버릴 수도 있어요. 이 타워는요, 감당 안 되는 진실이 튀어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끼면요, 관계가 조용히 좀 정리되기보다는 한 번은 크게 흔들리고 나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황제예요. 결국 이 사람 결단의 끝은 정리예요. 애매하게 흐르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 안에서 질서를 만들려고 해요. 황제는요, 달콤함보다는 확실함을 택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요, 이 사람은 마음이 있을수록 더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결단의 흐름을 쭉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으로 느껴지는 건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이 사람은 좋아도, 아쉬워도, 흔들려도요. 결국엔 현실과 책임이라는 기준으로 한 번 더 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도 스스로를 굉장히 몰아붙였을 가능성이 커요. 미안함이나 후회나 부담, 기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요. 한동안은 갈팡질팡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거나 무심해 보일 수 있지만요. 속에서는 오히려 계속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던 흐름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대로 두면 더 크게 무너질 것 같다는 지점에 닿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흔들어서라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흐름이 보이고요. 이거는 조용한 선택이 아니라 한 번은 분명히 방향이 들어가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서 이 사람이 택하는 건요. 애매한 희망도 미련 섞인 버팀도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하지만 분명하게 하겠다. 이게 이 사람 결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은요.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결정보다는요.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는 선택에 더 가까워요. 그게 관계를 이어가는 쪽이든 정리를 하고 선을 긋는 쪽이든 적어도 애매하게 흐려놓는 결단은 아니라고 보여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하나죠. 이 사람의 이 결단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의 앞으로의 흐름을 딱 열자마자 컵라이트가 먼저 나왔어요. 이건요, 결국 감정이 다시 한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식은 관계라면 절대 안 나오는 카드거든요. 상대든 여러분이든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꺼내 보이게 돼요. 말이든 연락이든 행동이든 나 아직 너한테 마음이 있어 라는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든 흘러나옵니다. 다만 이 카드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 말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엔요, 설렘과 동시에 의심이 같이 따라와요. 진짜 마음일까? 아니면 또 감정만 흔드는 걸까? 이런 식의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카드가 이 소드킹인 거예요. 여기서 관계 분위기가 한 번은 바뀌어요. 감정이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꼭 정리가 따라와요. 대화를 하든 거리를 재든 서로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 와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웃고 넘기는 그런 관계는 점점 힘들어지고요. 이게 무슨 사이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솔직히 편하진 않아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요. 이 관계를 제대로 하려고 생기는 긴장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카드가요. 이 컵 에이스예요. 이 카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정리하고 한번 부딪히고 나서 이 감정이 다시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예전 감정의 반복이 아니에요. 좀 더 솔직해진 마음, 조금 덜 두려운 마음. 그래도 너랑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진심이 다시 차오르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이 관계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아요. 바로 이 소드 9번이 나옵니다. 이거 밤마다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카드예요. 이번에도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거면 어쩌지? 또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불안감이 진짜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기엔요,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기대가 있는 만큼 무너질까봐 겁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 카드가 이 저스티스예요. 여기서 이 관계는요, 더 이상 감정만으로 못 가요. 서로 똑같이 보려고 하고, 나만 참고 있는 건 아닌지, 나만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이 더 이상 나만 이해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공평해야 한다는 마음이 분명해져요. 그 과정에서 이 데스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거 솔직히 무서운 카드 맞아요. 근데 여기선요, 이 관계의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예전 방식이나 예전 패턴이나 예전처럼 애매하고 불안한 관계는 끝나요. 그래서 이 시기엔요,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진짜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끝이 아니라 갈아엎기예요. 이렇게는 더 못 가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이 여왕제인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관계는 불안이 중심이 아니라요. 안정과 존중이 중심이 돼요. 여러분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에요. 이 여왕제는요,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카드가 아니라
사랑받는 게 당연한 상태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에서는요, 여러분이 훨씬 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펜타클 2번인데요. 이거 현실적인 균형의 카드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조율하면서 가는 관계이고요. 일상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감각을 찾는 흐름인 거예요. 이건 극단으로 치닫지도 않고요. 너무 불안하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요, 처음에는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이는 계기가 분명히 생겨요. 연락이든 말 한마디든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싶게 만드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 설렘이 막 오래 흘러가진 않아요. 곧바로 현실적인 질문이 따라 붙거든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따라 붙고, 그래서 중간에는 좀 마음이 꽤 흔들려요. 이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올라오고요. 잘 될 것 같다가도 아니야, 또 상처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제일 힘들어요. 이 감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요. 하지만 이 흐름이 좋은 이유는요, 결국 관계가 애매한 상태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둘 중 누군가가 더 이상 흐릿한 관계를 용납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은 분명히 정리가 들어가요. 이 정리는 끝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예전처럼 불안한 형태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요,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극적으로 막 달라지진 않지만 서로의 위치와 마음을 조율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균형을 찾아가요. 여러분이 혼자만 더 애쓰는 구조는 아니고요. 적어도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버티는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최종 그림은요, 더 간절해지는 쪽이 아니라 더 편해지는 쪽인 거예요. 이 사람이든 아니면 이 관계를 지나서 만나게 될 누군가든 결국 여러분은 사랑 앞에서 덜 불안해지고 덜 흔들리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이 흐름은 갑자기 불이 붙는 느낌보다는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는 쪽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좀 형식적으로만 오가는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는 안부에 감정이 좀 더 실리는 거예요. 잘 지냈어? 에서 끝나던 대화가 요즘은 뭐가 제일 힘들어? 이런 것처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엔요, 서로 예전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젠 좀 알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관계를 가볍게 두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흐지부지 멀어지기보다는 형태를 바꾸든 방향을 정하든 어느 쪽으로든 정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짝사랑 중이라면요, 여러분 마음이 더 이상 혼자만 숨쉬지 않게 되는 흐름이에요. 상대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보다 답장이 조금 빠르다든지, 약속이 아닌데도 지금 뭐 해? 같은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순간마다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나? 이 생각이 계속 고개를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마음을 완전히 숨기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라도요, 너랑 있으면 편해. 가끔 너 생각이 나. 이 정도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상대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은 마음을 더 키울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지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전처럼 끝없이 혼자만 기대하다가 지치는 구조는 아니에요.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애매하게 오래 끌기엔요, 이미 감정이 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쪽이든 먼저 기준을 꺼내게 돼요. 우리 지금 무슨 사이야? 이 말이 꼭 그대로 나오지 않더라도요, 행동이나 태도로 그 질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락 빈도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반대로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로 확 치우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이 관계를 계속 이렇게 두는 게 불편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요, 썸이 정식 관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나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연애 중이라면요, 이 카드는요,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과정에서 꼭 한번 겪는 고비를 보여줘요. 작은 오해나 말다툼이 생각보다 크게 번질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왜 항상 이렇게 반응하지? 나는 늘 같은 입장인데. 이런 생각이 서로에게 쌓이기 쉬운 시기예요. 근데 이 고비를 그냥 넘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게 된다면요, 이 관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어요. 서로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현실적인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더 편해지는 쪽으로 흘러가요. 단절된 관계라면요, 완전한 재회보다는 한 번은 마음을 정리할 기회가 오는 흐름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예전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꿈이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요, 다시 이어지느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놓이느냐예요. 예전처럼 미련만 붙잡는 흐름이 아니라요, 아, 이제 알겠다. 그때 나는 이만큼까지였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재해가 되든 안 되든 이 흐름의 끝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쪽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계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카드 한 장을 더 뽑아볼게요.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조언점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조언점 카드를 한 장씩 보면요, 카드가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대를 어떻게 움직일까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있어야 덜 아픈지를요. 먼저 컵 9번. 이 카드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상대를 위한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카드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꽤 많이 참고 왔어요. 기다리고, 이해하고, 혼자 감정 정리를 하고.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상대의 태도 하나에 기분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서 조금 내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기대의 중심을 상대가 아니라 나로 옮기란 조언이에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라면요, 아무리 설레도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컵 에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희망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감정이 다시 깨끗한 상태로 흐를 수 있다고 말해요. 상대에게 매달려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요, 내가 나를 아끼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감정인 거예요. 그게 이 카드가 말하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과의 완전한 다른 방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컵 4번. 이 카드가 참 의미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놓인 감정에 너무 집중하느라 다른 가능성을 제대로 못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카드는 살짝 고개를 들어보라고 말해요. 지금 당장 잡히는 감정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카드는요, 포기가 아니라 시야를 넓히라는 조언이에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람 아니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관계는 여러분을 시험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나 존중하는지 확인하는 만드는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의 선택, 상대의 결단보다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느냐가 결국 이 관계의 방향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이 관계도 흔들리고요. 여러분이 단단해지면 상대도 그제야 진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음 리딩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더 깊이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싶으시다면요,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부담 없이 편하게 찾아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마음, 설레임이 앞선다기보다는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보여요. 말수는 적은데 생각은 많은 그런 마음으로 보입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컵 2번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을 볼 때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겠지. 이런 감각을 이미 합격 한 번은 느껴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인연을 가볍게 스쳐간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결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불타오르는 사랑이라기보다는요. 조용히 서로 마주보고 있는 느낌에 더 가까워요. 눈을 마주쳤을 때 괜히 어색해지고 말 안 해도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관계요. 그리고 바로 이 펜타클 8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 성향이 딱 보여요. 이 사람 감정 하나 생겼다고 바로 올인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이 관계에 내가 시간을 써도 될까? 이 사람을 알아가는 게 헛수고는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느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다가오는 사람보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냐면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펜타클 6번. 이 카드에서 이 사람 마음이 꽤 솔직해져요. 이 사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 나만 더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받기만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혼자만 참고 가는 관계도 이미 겪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공평한지 괜찮은지 지금의 이 온도가 맞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완주 9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좋게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요. 이미 한 번은 많이 지쳐본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다가 또 기대했다가 아, 또 이 패턴이네 하고 혼자 벽을 세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마음을 열긴 하는데 끝까지는 안 열어요. 이거 여러분이 밀어내서가 아니라요. 이 사람 스스로 이번엔 다치지 말자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이 은둔자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연락이 줄었거나 말수가 적어졌다면요. 그거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줄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을 들여다보느라 그래요. 이 관계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야 할지, 지금 이 마음을 따라가도 괜찮은지, 남들한테 묻지 않고 혼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소드 퀸. 여기서 이 사람의 태도가 보여요. 이 사람 감정이 휘둘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좀 차갑게 보일 수 있어요. 말을 아끼고 괜히 기대하게 만든 행동은 일부러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거리감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풀립니다. 이 펜타클 3번. 이 사람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진 않아요. 여러분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대화가 통하는지, 생각의 방향이 비슷한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요즘 대화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면요, 그건 이 카드의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맨. 이 카드가 오늘 리딩의 핵심인데요. 이 사람 지금 일부러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질질 끄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의 놓기에는 아깝고 확정하기에는 아직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시간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을 시험한다기보다는요, 자기 마음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진 쪽에 가까워요. 가볍게 다가갔다가 상처받는 선택은 이미 예전에 한 번은 해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를 좀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지금 이 감정을 따라가도 괜찮은지,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관계를 밀어붙이지도 완전히 놓아버리지도 않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애매해서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 확신 없는 상태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의 멈춤이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마음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을 뿐이고 여러분을 관계 밖으로 밀어낸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의 결론은요. 조금만 더 보자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조금은요. 감정이 식을 때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리딩을 듣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스스로를 좀 깎아내리고 있었다면요. 이 흐름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줘요. 지금의 느림은요, 여러분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카드를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머리와 기억이 자꾸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이 완즈 나이트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것도 꽤 뜨겁게요. 이성적으로는 좀 참아야지.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다짐해도요. 어느 순간엔 마음이 먼저 튀어나와요.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보고 연락이 안 와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미련해서가 아니라요. 그만큼 진심으로 마음을 썼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카드가 완즈 4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진짜 바람이 보여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불안한 감정놀이 같은 관계 말고요. 좀 편안한 관계를 원해요. 마음 졸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오늘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은 불타는 사랑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좀 확 내려가요. 이 소드 10번. 이 카드는요, 제가 예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로 이미 한 번은 진짜 크게 아파봤어요. 기대했다가 혼자 무너졌던 순간이라던가, 아, 나만 진심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던 순간이라던가, 혹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을 접어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만 와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최악의 결말부터 떠오르는 거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아팠는데도 이 완즈 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보다 빨라요.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그 사람의 연락 하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금방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이거 사랑해본 사람만 겪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이 소드 2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인 거죠. 놓아야 편해질 것 같다는 것도 알고요. 잡고 가면 또 아플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을 미루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보자. 지금은 결론 내리기 싫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회피가 아니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드 페이지. 여러분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상대방의 말 하나, 그날의 분위기, 그때 그 표정까지 계속 복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는 쉬지 못하고 마음은 지쳐만 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 힘들 수 있어요. 괜히 밤에 휴대폰 붙잡고 이미 끝난 대화 다시 보는 거. 그거 이 카드가 딱 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완즈 에이스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아직은 안 끝났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용기가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집착이 아니라요. 성장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드 9번. 여기서 또 솔직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밤이 제일 힘들죠. 하루 종일 괜찮다가도 불 꺼지면 생각이 몰려와요. 내가 너무 많이 기대한 건 아닐까? 괜히 또 마음을 줬나? 이런 불안감이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이 이상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아직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요, 아직 앞을 보고 있는데 몸과 기억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발 내딛고 나면, 아, 이거 괜찮을까? 하고 스스로를 다시 붙잡게 돼요. 여러분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같은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서 더 신중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중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망설임은요, 여러분이 결정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도 스스로를 지켜내고 싶어서예요. 놓으면 편할 것 같고, 잡으면 다시 살아날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마음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 흐름의 끝은요, 여러분이 더 상처받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씩 중심을 되찾는 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은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이 감정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대로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의 흔들림을 스스로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릴 결단이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나온 카드가 소드 8번이에요. 이 사람 스스로를 꽤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고요. 다가가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러면 안 돼. 괜히 건드리면 더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을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여러분 눈에는 답답하고 비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한 번 움직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데스 카드. 여기서 분위기가 확 무거워져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까지 갔어요. 이거는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겠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로 질질 끌 생각은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관계를 끝내는 상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연락을 끊는 장면, 마지막 말을 하는 장면. 그만큼 이 결단이 이 사람한테도 무겁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와중에 이 컵 퀸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잔인해요. 이 사람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상태인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면서도요, 이 선택이 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요. 차라리 마음이 없었으면 쉬웠을 텐데, 감정이 있으니까 결단이 더 늦어지고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드 9번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밤에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도 없을 때 괜히 여러분 이름이 떠오르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잠을 설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결단이 남길 후폭풍을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컵 6번이 나와요. 이 카드에서 마음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이 사람 여러분과의 좋은 기억을 자꾸 떠올려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괜히 웃었던 순간, 별말 안 했는데 좀 편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도 스쳐가요. 이 기억들이 결단을 다시 붙잡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완즈 페이지가 나와요. 이 사람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말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아주 큰 결단은 아니고요. 확실한 약속도 아니고 거창한 고백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움직임이라던가 작은 진심의 표현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괜히 안부를 묻는다든지 예전보다 솔직한 말 한마디를 한다든지. 근데 이거 좀 떠보길 수도 있긴 하지만요. 동시에 마지막 확인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이 펜타클 4번. 여기서 현실이 다시 나옵니다. 이 사람 쉽게 전부를 걸진 않아요.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으면서도 자기 안전선은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결단이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게 아니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 사람 결단의 특징이 딱 그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두려움이 같이 있는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러버스예요. 여기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이 사람 결단은요, 운명에 끌려가는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든, 이 관계를 정리를 하든, 애매하게 남겨두는 선택은 아니에요. 이 러버스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 관계는 도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 선택은 이 관계를 한 단계 바꿔놓을 거예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결단의 흐름은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릴까봐.
스스로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대로 가면 힘들어질 것 같다는 걸 본인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끝내는 상상까지 갔다가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멈추고 이거 반복을 해요. 중요한 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나만 편해지기 위한 선택은 아니란 점에서 이 사람도 꽤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여러 번 생각하고 흔들리고 결국엔 회피하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나와요. 관계를 계속 가져가든 정리를 하든 어느 쪽이든 이렇게는 못 가겠다라는 지점에서 방향을 분명히 정하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리딩이 말해주는 건요, 이 사람의 결단은 여러분을 밀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흐릿하게 두지 않기 위한 선택이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완즈 3번이에요. 이 관계 지금 상태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떠올릴 때 이미 마음은 그 다음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이 두 사람 마음속에 더 동시에 떠오르는 시기예요. 다만 이 완즈 3번은요, 아직 결과가 보이는 단계는 아니에요. 기대와 불안이 같이 있는 기다림의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연락이 애매해질 수도 있고요.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식은 게 아니라요. 방향을 잡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확 내려꽂히는 카드. 이 소드 10번.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이 구간은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이 관계는 애매한 방식, 참는 방식, 눈치 보면서 이어가는 방식으로는요. 한 번은 끝을 봐요. 말 그대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뚝 끊길 수도 있고요.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나만 이렇게 버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을 끝내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을 끝내는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아프지만 좀 종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이 펜타클 페이지예요. 여기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울고 무너지고 마음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갑자기 현실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카드는요, 큰 고백이나 극적인 재회는 아니에요. 아주 소박해요. 작은 연락이나 작은 대화나 작은 약속같이. 우리 다시 얘기해볼까? 이번엔 천천히 가볼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요, 처음으로 현실적인 시작이 들어오는 지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은 속도가 확 붙어요. 이 소드 나이트. 이거는 말이 빨라지고 감정이 튀어나온 카드예요. 참고 있던 말이 터질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둔 불만이 직설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게 돼요. 이때 분위기가 좀 험해질 수도 있어요. 말이 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상처 주고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피하면요, 관계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구간은요, 아프지만 꼭 필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흐름은요, 소드 퀸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관계가 한 번은 차갑게 정리가 돼요. 이 차갑다는 건요,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감정만으로는 안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특히 여기서 좀 달라져요. 예전처럼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요.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힘들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이 생기면서 상대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카드가 펜타클 2번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감정보다는 생활의 리듬이 맞춰져요. 연락의 빈도라던가 만나는 방식이라던가 서로 기대하는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게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조율해가는 흐름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선은 지켜주자. 이런 합의가 생겨요. 그래서 이 관계가 훨씬 덜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 완즈 페이지. 여기서 다시 설렘이 들어와요.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풀리고 장난이나 웃음이나 가벼운 표현들이 살아나요. 예전처럼 눈치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요. 조금은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웃을 수 있었지?
이거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10번이에요. 이게 진짜 결론인데요. 이 관계는 완벽한 동화처럼 끝난다기보다는 마음이 편해지는 자리로 가게 돼요. 불안해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요. 함께 있어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잃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 처음엔 둘 다 마음속으로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기대는 있는데 확신은 없고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도 한 발씩 떨어져 있는 상태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지금 방식으로는 더 못 가겠다는 지점에 닿아요. 그때는 솔직히 끝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연락이 끊기거나 마음이 완전히 식은 것 같고 여기까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관계 자체의 끝이라기보다는요, 참고 버티던 구조의 끝에 가까워요. 그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감정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대화가 오가고 서로의 기준을 맞춰보려는 움직임이 생겨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러도요, 예전보단 덜 아픈 방식으로 이 관계를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관계가 두 갈래 중 하나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길. 다른 하나는 확실히 정리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요,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덜 불안하고 덜 흔들리는 상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의 끝은요, 여러분을 붙잡아 놓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을 편하게 만드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이 흐름은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기보다는 한 번은 거리감이 생겼다가 다시 조율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괜히 말 꺼냈다가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 그런 삼켰던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그때 사실 좀 내가 서운했어." 하고 조심스럽게 꺼내게 된 시기인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잠깐 어색해질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그 뒤에는 서로의 기준이 또렷해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예전처럼 막연히 이어지기보다는 "이 정도 거리는 괜찮다."라는 그런 합의 위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요. 짝사랑 중이라면요, 이 흐름은 솔직히 한 번은 마음이 꺾이는 구간이 있어요. 상대가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이나 혹은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은 순간에 "아, 나만 이렇게 깊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처럼 더 다가가기보다는요, 조금 물러서거나 마음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그때 상대 쪽에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거나 "요즘 왜 조용하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혼자만 버티는 짝사랑이 아니라요, 관계의 힘이 조금씩 맞춰지는 흐름이에요.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더 이상 눈치만 보면서 오래 끌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한쪽이든 먼저 기준을 드러내게 돼요. 말로 "우리 지금 뭐야?" 이렇게 묻지 않더라도요, 연락의 패턴이 확 바뀌거나 만나자는 제안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반대로 확 줄어드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썸이 갑자기 진지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 어느 쪽이든 애매한 상태로 질질 끌리지는 않습니다. 연애 중의 관계라면요, 이 흐름은 한번 크게 부딪히고 나서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방향이에요. 말다툼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문제를 이번엔 "이거는 계속 쌓이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정면으로 얘기하게 돼요. 이 과정은 솔직히 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 고비를 넘기면요, 연애가 훨씬 현실적이고 편해져요. 참는 연애에서 맞춰가는 연애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는 재회보다는요, 한 번은 감정을 정리할 기회가 와요.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공통된 일로 다시 얽히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 사람을 자주 떠올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요, 다시 이어지느냐 이런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놓이느냐예요. 예전처럼 매달리는 재회가 아니라요,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감각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재회가 되든 안 되든 이 관계는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한번 조언점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 나온 이 조언점 카드들이요, 꽤 솔직해요.
그리고 조금 냉정한 모습도 보여요. 근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있어요. 먼저 완즈 10번.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사실 혼자서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괜찮은 척하는 그런 마음까지 상대 몫까지 내가 대신 들고 온 거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제 이 짐을 다 들고 가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마음이 남아있어도 끝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버티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소드 10번. 이 카드는 더 솔직해요. 이미 마음은 한번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충분히 아팠다. 카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가면 다시 상처를 덧내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카드는요,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라요, 같은 방식은 끝내자는 조언이에요. 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패턴을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펜타클 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진짜 조언의 핵심인데요.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래요. 확실한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려고 애쓰지도 말고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지도 말고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카드는요, 다시 시작해도 되지만, 이번에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카드 전체 메시지를 보자면요, 이 관계는 여러분이 더 참아야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지 않을 때만 의미가 생기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서 흔들린 게 아니라요.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언은요. 더 버텨라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라고 했다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겨주세요. 그게 저의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계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좀 더 깊이,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다면요. 1대1 개인 상담은 고정 댓글에 안내해 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고요. 여기까지 2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 마음을 지금 딱 열어보니까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이나 집착이나 결심, 그리고 좀 숨겨진 진심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들어있는 흐름인데요. 말을 아끼고 있는 사람인데 속은 생각보다 좀 뜨거운 걸로 보입니다. 첫 카드가 이 컵 6번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보면요. 현재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기억 속의 여러분까지 같이 떠올려요. 그때 그 분위기라던가, 그때 그 말투라던가, 그때 나를 편하게 줬던 그 느낌,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 지금보다 더 다정해 보이거나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거나 괜히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펜타클 7번이 붙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있는데도요, 그걸 바로 행동에 옮기진 않아요. 그 사람은 기다리고요, 또 관망해요. 지금 움직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들인 마음이 헛수고가 되진 않을까? 이거를 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마음이 있으면 좀 움직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속마음이 생길수록 더 신중해지는 타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확 진해져요. 이 데빌 카드. 이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끌림이 강하단 거예요. 그냥 단순한 호감 정도가 아니라요. 한번 생각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끌림이 순수하게만 흐르지는 않아요. 질투나 소유욕이나 자존심이나 내가 잡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자기에게서 멀어질 기미가 보이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거나 괜히 행동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관계는 달콤한 만큼 위험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빌 다음에 전차가 나오죠.
이건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겠다는 카드예요. 끌림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자기가 휘둘릴까봐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차 카드가 말하는 건요,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내가 방향을 정하겠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감정에 빠져서 고백하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자기 방식으로 관계를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밀당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확 다가왔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통제 방식이에요. 근데 이 전차 뒤에 컵 에이스가 나와요. 여기서 진짜 진심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 단순히 끌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이 사람한테 진짜 마음을 주고 싶다.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줬거나 마음이 말랑해지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서는 자기 감정이 예상보다 더 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펜타클 페이지. 이거는 천천히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대놓고 고백을 하거나 확실한 관계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부터 쌓는 흐름인 거예요. 연락을 좀 더 성실히 한다든지, 작은 약속을 지킨다든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기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을 현실로 바꾸려는 시도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이 아니죠. 이 여사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감정을 이제 다 말하지 않아요. 자기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요, 일부는 숨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뭔가 좀 알 수가 없다. 이 사람 말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여사제는요, 침묵과 직감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컵 9번이에요. 이 카드가 결론을 줍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고 싶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요, 자기 마음 안에서 작은 소원처럼 자리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요, 바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같이 들고 와요. 이 사람이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의 시작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편했던 기억, 익숙함.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멈추고 더 계산을 해요. 감정에 휩쓸려 버릴까봐, 관계를 통제하지 못할까봐 스스로를 브레이크를 거는 흐름이에요. 그 과정에서 끌림은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마음속 갈등도 커져요. 잡고 싶은 마음과 지켜야 할 선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이 흐름의 끝은요, 감정을 끌어내는 쪽이 아니라요, 조심스럽게 현실로 가져오려는 방향이에요. 아주 크게 표현하진 않더라도요, 작은 행동으로 진심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요. 그 와중에도 끝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이거예요. 쉽게 넘길 수는 없지만 함부로 던질 마음도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위험할 정도로 끌리지만요.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속마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이 마음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은요, 요즘 참 묘한 상태예요. 아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설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되게 차분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생각이 멈추지 않아 보이네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행맨이에요. 이거 정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부러 멈춰 있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먼저 뭔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해둔 상태예요.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라도 먼저 연락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가만히 지켜보자. 이렇게 한 번 더 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답답해지고 혼자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멈춤은요, 포기가 아니라 자기 보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사제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말 안 해도 느끼고, 설명을 못 해도 알고 있고,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직감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근데 웃긴 건 여러분도 다 말 안 하고 있단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도 입 밖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 데빌이 나와요.
이거 좀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에서요,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아직도 상대 반응 하나에 마음이 툭 건드려지고, 연락이 없으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있으면 또 의미 부여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묶여 있어요. 이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진짜 마음을 썼단 뜻이에요. 다만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 상태로 오래가면 여러분이 점점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완즈 페이지.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아직도 작은 불씨가 남아있어요.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완전히 꺼버리지도 못한 불씨인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완전히 닫지 못하게 해요. 이거는 미련이라기보다는요, 아직 가능성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컵 9번. 이 카드 되게 솔직해요. 여러분은 사실 이 관계가 아프게 끝나지 않길 바래요. 상처만 남는 기억이 아니라 그래도 나 이만큼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요즘은 괜히 감정을 험하게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상대를 원망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마음이 커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절제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사람이 진짜 많이 참아요. 좋아도 참아야 하고, 서운해도 참아야 하고,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계속 조절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나 너무 억누르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 여러분 감정 관리하느라 꽤 지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저스티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한 단계 달라져요. 이제는 그래도 좋아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공평한가? 이런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고 있는지, 내가 참고 있는 걸 상대는 알고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 펜타클 나이트. 이게 여러분 속마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아요. 확 튀어오르지도 않고요. 도망치지도 않아요. 대신 아주 느리지만 확신한 걸 원해요. 상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때 마음을 더 주겠다는 태도고요. 예전처럼 내 감정을 먼저 던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요, 완전히 놓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지도 않아요. 한 발은 멈춰 있고, 한 발은 아직 그 사람 쪽을 향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는데요, 속에서는 계속 균형을 잡고 있어요. 기대하면 또 아플까봐.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접히진 않아요. 중요한 변화는 여기에요. 예전에 여러분은 감정이 먼저였고 지금의 여러분은 나를 기준으로 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은요. 더 참아야 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잃지 않는 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의 망설임은요. 후퇴가 아니라 다음 장면을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이 마음 위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결단은요, 딱 잘라 말하면 도망치는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감정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밝아졌다가 흔들렸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래,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방향을 정하는 결단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이 썬카드라는 게 이 리딩의 분위기를 거의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본값이 부정은 아니에요. 짜증이나 후회나 피로감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 참 좋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조금은 밝아진다. 이런 감정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 결단은 차갑게 정리를 하는 결단이 아니라 밝은 쪽을 한 번은 선택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어두운 선택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에 이 펜타클 5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현실이 확 들어와요. 이 사람 여러분이 싫어서 망설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상황이 초라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지금의 내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에는 여러분에 대한 판단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더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게 은근히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 에이스. 이거 되게 솔직한 카드예요. 이 사람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마음속에서 계속 새로운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마음이 간다. 이건요, 이미 생겨버린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에는요, 내 마음을 아예 부정하지 말자라는 선택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급해집니다. 이 소드 나이트. 이 사람 이쯤 되면요, 더 미루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결단이 말로 먼저 튀어나올 가능성이 커요. 갑자기 솔직해질 수도 있고요. 조금 직설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 사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이 관계를 이렇게는 못 가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이 좀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 없이 끌고 가는 걸 그만하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컵 10번이 이 결단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 사람 불안한 관계를 오래 붙잡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그림을 원해요. 같이 있을 때 웃을 수 있고 괜히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지금 이 사람과 그런 그림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는 선택인 거예요. 즉흥적인 연애나 잠깐의 감정 소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드 6번.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이동을 선택해요. 상처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보이고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든 정리를 하든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은요, 아플 수는 있지만 결국엔 더 편해지기 위한 이동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완즈 5번. 이 사람 안에선요, 아직도 감정 싸움이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과 멈추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나서도 속으로는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카드가 완즈 2번인데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아예 접을지, 이런 게 아니라요, 어디까지 가져갈지를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지금 당장 모든 걸 확정하는 선택이라기보다는요, 방향을 정하는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 안에는요, 여러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결단 흐름을 보면요, 출발점은 분명히 긍정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괜찮다, 좋다, 밝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먼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밀어내거나 차갑게 정리하려는 마음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이에 자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뛰어들고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흔들리고 한 번은 멈추고 이 결단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흐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부정하는 선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침묵보단 말로, 회피보다는 표현으로 한 번은 방향을 드러내려는 쪽으로 가요. 조금 급해 보이거나 직설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요. 그건 정리를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결단의 핵심은요. 끝낼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예요. 그래서 이 선택 이후에는요. 지금처럼 애매하게 떠있는 상태보다는 어느 쪽이든 명확한 그림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이 흐름은 불안정해 보여도 방향은 분명히 앞으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여러분의 놓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다음 단계로 옮기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결단 이후에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 관계의 앞으로를 보면요.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은 꼭판이 뒤집히는 순간이 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관계의 진짜 시작점으로 보여요. 자, 첫 카드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이 타워 카드. 이거 진짜로 이대로는 더 못 가겠다라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로 불편한 걸 알아도 말 안 하고요. 눈치 보면서 넘기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금이 가 있는데 겉으로만 유지를 해온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툭 하고 무너져요. 이거는 싸움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거리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 더는 못 버티고 진심을 쏟아내는 장면일 수 있어요.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이렇게까지였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타워는 관계를 부수는 카드가 아니라 가짜로 버티던 구조를 깨는 카드예요. 그래서 바로 이 완즈 에이스가 이어집니다. 이게 이 리딩의 첫 번째 반전이에요. 무너지고 나서야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동안 꾹 눌러왔던 말이나 차마 꺼내지 못했던 진심이 한 번에 튀어나와요. 사실 난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혹은 이번엔 진짜 바꿔보고 싶어. 이런 식의 진심이 튀어나오고요. 이거 충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불씨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려는 마음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막 달려가진 않아요. 이 스트렝스가 나오는데요. 이 관계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깨져요. 그래서 이제는 참는 힘, 기다리는 힘, 그리고 상대를 다루는 부드러운 힘이 필요해져요. 예전 같았으면 말로 이기려고 했을 장면에서 이번엔 한 발 물러나고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이 관계에 버텨볼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펜타클 9번.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이제 관계의 중심이 우리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 없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감각을 조금씩 되찾게 돼요. 이거 여러분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진 거예요. 의존해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선택해서 함께 있는 관계로 구조가 바뀌는 흐름인 거예요. 그 다음이 이 소드 킹. 이때부터 이 관계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현실 대화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못 넘겨. 이 정도는 서로 지켜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요. 기준을 세우는 말이에요. 이 시기에 나눈 대화가 이후 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좀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이 완즈 10번. 한 번쯤은 나 이 관계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와요. 그동안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버텨왔을 수도 있고요. 책임을 혼자 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구간은요. 진짜 선택의 순간이에요. 계속 혼자만 짊어지는 구조라면요. 여기서 멈춰야 하고요.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기면요. 완전 6번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인정하는 순간이고요. 그래, 너도 고생했어.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쉽지 않았지.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변의 인정일 수도 있고 두 사람만의 확신일 수도 있어요. 관계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당해지는 흐름이에요. 마지막이 운명의 수레바퀴.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이 관계가 지금 타이밍에 큰 전환점을 맞는다는 뜻이에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에 가까운 변화일 거고요. 이 타이밍이 지나면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좋든 나쁘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한 번은 꼭 크게 흔들리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두 사람 모두에게 들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 순간에는 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감정이 너무 세서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짐은요, 관계를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 가짜로 유지되던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이 관계의 무게가 달라져요. 서로에게 매달리기보다는 각자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요. 그 위에서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말도 더 솔직해지고 기준도 분명해져요. 한 번은 정말 버거운 구간을 지나가지만요. 그 고비를 넘기면 관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거예요. 숨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관계요. 이 흐름의 끝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쌓여온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이 흐름은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가다가 어느 순간 쌓여있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림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을 이번에는 그때는 말 안 했는데 사실 좀 서운했어 하고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잠깐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수는 있겠지만요.
오히려 그 이후에는 서로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힘든지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 관계가 예전처럼 애매하게 흘러가기보다는요, 좀 더 단단한 구조로 바뀌는 흐름이에요. 짝사랑 중이라면요, 이 시기에는요, 한번 마음이 크게 출렁이는 사건이 있어요. 상대가 무심코 한 말이라던가, 혹은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는 순간은요, 아, 나만 이렇게 감정이 깊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처럼 더 애쓰거나 더 매달리기보다는요, 조금 거리를 두거나 마음을 좀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요, 그때 상대방 쪽에서 요새 무슨 일 있어? 왜 조용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혼자만 끌고 가는 짝사랑이 아니라요, 관계의 힘이 조금씩 균형을 찾는 흐름이에요.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면서 오래 끌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든 행동으로든 말로든 그 기준을 드러내게 돼요. 예를 들면 연락 빈도가 갑자기 확 늘었거나 반대로 확 줄어들거나 만남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갈려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썸이 갑자기 진지한 관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진 않을 거예요. 연애 중이라면요, 이 흐름은 한 번을 크게 부딪힌 뒤에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보여요. 말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이건 계속 쌓이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정면으로 얘기하게 돼요. 이 과정은 솔직히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고비를 넘기면요, 연애가 훨씬 현실적이고 숨통이 트이게 변해요. 여러분이 참는 연애에서 서로 조율하는 연애로 넘어가는 시기로 보입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갑작스럽게 다시 얽힐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라던가 공통된 사람이나 일로 인해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혹은 혼자서 그 사람을 유독 많이 떠올리게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요, 예전처럼 감정에 끌려가는 재회는 아니란 점이에요. 다시 이어지든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정리가 되든 이번에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다 라는 감각을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이 관계의 흐름을 전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보여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가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덜 아프고 가장 맞는 선택인지예요. 그래서 이 흐름 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한번 주원점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 나온 주원점 카드들을 좀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붙잡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덜 다치고 후회가 남지 않을까, 이런 걸 묻고 있는 걸로 보여요. 먼저 컵 페이지. 이 카드는요, 여러분 마음을 너무 딱딱하게 두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지금 여러분 참 많이 단단해졌죠. 그래서 괜찮은 척도 잘하고 혼자서 버티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마음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요. 솔직한 감정만큼은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느끼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인정하는 거. 이거 근데 상대에게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뼈아픈 카드, 소드 5번이 나왔습니다. 이거 솔직히 좀 말하면요, 이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참았는지, 누가 더 상처를 받았는지, 누가 더 옳았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마음만 더 엉켜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은 분명해요. 이길 필요 없는 싸움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겨서 얻는 관계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컵 5번인데요. 이 카드는 상실의 카드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카드이기도 해요.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상처받은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달랐더라면? 이런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지금의 여러분을 놓치게 돼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미 엎질러진 컵만 보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컵을 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감정도 선택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점의 핵심은요, 마음을 순수하게 느끼되 싸우면서까지 증명하지 말고 이미 아팠던 장면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더 다쳐야만 의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진심이었고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3번 카드 분들,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예요. 이 관계는 여러분이 약해서 흔들린 게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진심을 아프지 않은 방향으로 쓰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은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절대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요,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를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더 깊이 보고 싶으시다면요,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 마음을 열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로 이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은요, 그냥 예쁜 연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인생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포함한 완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속마음은 달콤함과 충격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좋아하는데 정리도 하고 싶고, 끌리는데 틀도 필요하고, 이런 모순들이 이 카드에 한꺼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가 월드예요. 이건요, 여러분을 가볍게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어떤 관계든 간에 한 챕터를 완성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마음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만들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릴 때 이 사람 마음에 이상하게 마무리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감정이 같이 떠요. 그 다음이 컵 2번이죠. 이 사람 여러분과의 연결을 느껴요. 감정이 서로 통한다는 느낌도 받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은 감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능성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맞출 수만 있다면 되는 관계로 봐요. 여러분과 마주했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걸 스스로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완전 나이트가 나와요. 이게 딱 그건데 갑자기 불이 붙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요, 어느 순간 확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연락하고 싶고, 갑자기 보고 싶고, 갑자기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요, 이 에너지가 꾸준하기보다는요, 확 올라왔다가 또 확 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던 순간이 있다면요, 그게 이 카드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요. 이 데스 카드. 이거 진짜 중요한 카드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요, 예전 방식으로는 더 못 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관계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데스는 이별만 뜻하는 게 아니라요, 관계의 형태를 갈아엎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한다기보다는요, 이 관계를 다음 단계로 옮기고 싶어 해요. 좋든 나쁘든 그냥 그대로 두진 않겠다는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드 페이지가 나와요. 이 사람 갑자기 관찰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요, 여러분 반응을 유심하게 봐요. 여러분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그리고 이때는 말을 조금 날카롭게 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러분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선이 있는지, 이게 진짜 마음인지 이 사람 속마음에는 확실히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타워 카드. 여기서 되게 좀 한 번은 드라마틱하게 터지는데요. 이 관계는 한 번쯤 예상 밖의 충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크게 다투거나 아니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혹은 숨겨왔던 말이 터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마음 안에는요, 한 번은 부숴야 새로 쌓인다,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가끔은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타워가 나온 관계는요,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감정이 더 진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짜로 유지가 되던 걸 부수니까요.
그래서 이 타워 다음이 컵 나이트예요.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터트려 놓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요. 결국엔 다시 마음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고, 다정하게 풀고 싶고, 내가 너무 그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다시 다가오려는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교황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 속마음의 결론이 딱 정리가 돼요. 이 사람은요, 결국에는 이 관계를 제대로 된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해요. 장난처럼, 감정놀이처럼 흔들리는 관계로 두고 싶진 않아요. 이 교황은 기준이나 약속이나 책임이나 정식적인 그런 이런 단어들을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의 결론은요, 감정은 감정대로 있는데 이 관계는 결국 제대로 가야 한다. 이건 거예요. 혹은 그게 안 되면요, 정리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속마음 흐름을 보면요, 출발점부터 가벼운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끌림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 사람 안에서는요, 이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끝을 보려는 마음이 있고요. 정리를 하더라도 의미 있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움직여요. 중간 과정에서는 감정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기도 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고 스스로 좀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도 와요. 그래서 한 번쯤은 예상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관계가 흔들리는 장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의 끝은요, 도망이나 방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국 다시 감정으로 돌아오고요. 이 관계를 어떤 틀 안에 넣고 싶어 해요. 애매하게 두기보다는 정해진 이름이 있든 정리가 있든 간에 제대로 된 결론을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해요. 여러분을 어정쩡한 관계 속에 두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속마음도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을 보면요, 지금은 감정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안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지. 이 관계에 뭔가 결론이 나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먼저 완즈 8번. 이 카드 정말 솔직해요. 여러분 마음은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어요. 느긋하게 기다리기에는 생각도 많고 감정도 너무 자주 움직여요. 괜히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기다렸다가 아무 일 없으면 또 내가 혼자 의미부여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조급함이라기보다는요, 이제는 멈춘 상태가 너무 길어졌다는 그런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완즈 5번이 나와요. 여러분 속마음 안에서는요, 지금 감정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좋아해. 아니야, 이쯤에서 나를 지키자. 이런 두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썼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즈 나이트,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아직 불씨가 살아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말해보고 싶다. 끝이 나더라도 이렇게 애매하게는 싫다. 이런 욕구가 꽤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속으로는 이미 도망치는 결론보다는요, 부딪히는 결론을 더 많이 떠올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속마음의 솔직한 방향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한 번 더 걸러져요. 이 펜타클 페이지. 이제는 감정만으로 움직이고 싶진 않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을 텐데 지금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계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요, 성급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완즈 페이지, 희망을 완전히 접진 않았어요. 아주 큰 기대는 아니에요. 다만 혹시라도 조금만 달라진다면 이 정도의 가능성은 아직 마음 한켠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딱 잘라서 끝이라고 말하지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은요, 결론 직전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클 7번. 여기서 여러분은요,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 관계에 쓴 시간이나 감정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더 투자하지도 못해요. 이거는 미련이 아니라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확인하려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흐름이 바뀝니다. 이 심판 카드. 이 카드는요, 속마음의 각성이에요. 여러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어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든 정리를 하든 이제는 남이 정해주길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펜타클 6번. 이게 여러분 속마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은요, 이 관계가 공평하게 바라요. 내가 준 만큼, 아니, 최소한 나만 더 애쓰는 구조는 아니길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랑을 하더라도 혼자만 끌고 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 속마음의 핵심입니다. 전체 흐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요, 더 이상 멈춰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서 참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요, 안에서 이미 방향을 찾으려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뭔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를 함부로 쓰고 싶진 않다. 이런 분명한 기준도 함께 생겼어요. 중요한 건요, 이 마음이 흔들리기만 하는 단계는 지났다는 거예요. 아직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 감정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두기보다는 여러분이 감정을 다루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다음 장면은요, 상대의 선택 하나로 결정되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를 혼자서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지점을 한번 짚어봐야겠죠.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릴 결단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내리는 결단은요, 충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선택은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따라오고, 마지막엔, 그래, 이 정도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스스로 납득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아무 생각 없이 미루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컵 나이트. 이 사람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마음이 식어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상태예요. 다정한 말, 감정이 담긴 표현, 혹은 조심스러운 접근. 이 결단의 출발점에는요. 그래도 이 마음은 무시하지 말자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 이 카드는요. 지금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타이밍이란 걸 말해줘요. 이 사람은 지금이 아니면 또 흘러가겠구나.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미루기보다는요, 한 번은 방향을 틀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결단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요, 이미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지금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저스티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감정만 보진 않아요. 이게 공평한가?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 상대에게 기대만 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달콤한 말만 남기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선을 정하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소드 페이지. 이 사람 결단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의 반응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해요. 말을 던져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고 이 관계가 한쪽만 더 애쓰는 구조는 아닌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조금 애매한 말이나 테스트처럼 느껴지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떠보는 거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썬카드. 이게 이 결단의 밝은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좀 좋아지고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적어도 후회할 선택은 피하려는 방향이에요. 여러분을 상처 주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이 컵 7번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혼란이 보여요. 이 사람 지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가면 좋을 것 같고, 멈추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두고 보는 것도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결단은요,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답이라기보다는 선택지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결단인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확신이 100%인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 카드,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한 번은 용기를 내보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계산한 뒤의 선택이 아니라요,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자. 이 마음이 들어간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정체된 상태를 깨는 선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택보다는요, 한 발 내딛는 쪽인 거죠. 마지막에 이 펜타클 5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되게 솔직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내가 지금 충분한 사람일까? 이런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완전히 안정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접근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여러분을 외면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요, 아예 마음을 접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계속 저울질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또 흘러가 버릴 것 같다는 그런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미루기보다는 한 번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끼고 있어요. 다만 이 결단은 확신으로 좀 꽉 찬 선택이라기보다는요, 불안과 기대가 같이 들어있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한 발은 앞으로 나가면서도요, 다른 한 발은 혹시 다치지 않을지 계속 살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도 분명한 건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쪽을 택하려는 흐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요, 관계를 멈추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정체를 깨기 위한 선택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선택이 말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 관계 안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한번 다음 장면을 봐야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의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조용히 정리가 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참고 버티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만요, 결국에 한 번은 큰 파도처럼 흔들리는 장면이 옵니다. 자, 첫 카드가 타워라는 건요, 이 마음속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꽤 오래 쌓여있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터지는 말이나 갑자기 터지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미 금이 가 있던 부분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때 솔직히 아파요. 이렇게까지 돼야 했나?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느껴지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워는요, 관계를 부숴버리려는 카드가 아니에요. 애매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워요. 그래서 바로 이 완주 5번이 이어져요. 타워 이후에는요, 감정이 뒤엉키는 거예요.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하면 싸울 것 같고, 안 하면 더 쌓일 것 같고, 그래서 말이 엇갈리고 자존심이 막 튀어나오고, 왜 넌 이것도 몰라줘? 이런 감정 싸움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건요, 진짜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의 화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완주 5번은요, 이길 필요 없는 싸움에 휘말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한번 가라앉으면서 이제 여사제가 나와요. 이 시기에는요, 말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마음속의 생각은 더 많아져요. 겉으론 조용한데 속에서는 계속 계산하고 느끼고 추측을 해요. 상대의 말보다 말하지 않은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연락의 톤이나 공백이나 말 사이의 침묵까지 전부 의미처럼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차가워진 게 아니라요, 서로가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컵 10번이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온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관계, 끝내고 싶은 관계가 아니에요. 싸우고 싶은 관계도 아니고요. 결국 두 사람 모두 편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고, 웃으면서 이어가고 싶고, 괜히 마음 졸이지 않는 관계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려도 완전히 돌아서진 못해요. 감정의 뿌리가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완즈 8번. 여기서 흐름이 확 빨라져요. 갑자기 연락이 오가거나, 갑자기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음이 확 정리되면서 이제는 말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요. 이 관계는요, 질질 끌리는 관계는 아니에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빠르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완전 나이트. 여기서 다시 열기가 올라와요. 다시 적극적이 되고, 다시 설레는 말이 나오고, 왜 이제야 이래? 싶은 행동이 보여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카드는 기복도 좀 있어요. 확 달아올랐다가 확 식을 수도 있는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기대도 커지고, 동시에 불안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컵 2번, 이거 연결의 카드예요. 어떤 형태로든 서로를 다시 마주보게 됩니다. 대화든 감정이든 관계정이든 그래 우리 마음은 있지, 이런 걸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가짜 화해가 아니라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연결이에요. 이 카드가 있다는 건 관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이 소드 9번이에요. 이게 이 관계의 숙제인데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다시 다치면 어쩌지?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쩌지? 그래서 겉으론 괜찮은데요, 혼자 있을 땐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상상 속에서 먼저 아파하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결론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불안이 관계보다 앞서가게 두지 말란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더 괴롭히지 말라는 조언인 거예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멀어지는 관계는 아니에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참고 넘어가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요, 꼭 한 번은 서로의 감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옵니다. 그 순간에는 말이 좀 거칠어질 수 있고요. 감정이 과해져서 여기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이 관계를 끝나기 위한 그런 파국이라기보다는요, 그동안 눌러왔던 진짜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 더 가까워요. 그 이후의 흐름은요, 완전히 돌아서는 쪽보다는요, 다시 연결이 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고요. 서로를 놓고 싶지 않다는 그런 감정이 생각보다 분명히 남아있고, 그래서 관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이어지거나, 대화가 재개되거나, 다시 얼굴을 보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 시점부터는 설렘만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가까워질수록 또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관계의 진짜 관건은요, 얼마나 붙잡냐, 이런 게 아니라요, 얼마나 서로를 믿고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느냐에 있어요. 이 흐름은 사랑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다음 단계는요, 이 감정의 크기보다 신뢰와 안정이 얼마나 쌓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그 사람과 일반적인 인간관계나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가 않은 관계라면 사소한 오해나 감정 폭발이 한 번은 크게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겼던 말이 이번에는 마음에 좀 오래 남아서 그때 그 말 사실 좀 상처였어 하고 뒤늦게라도 꺼내게 되는 시기예요. 그 순간에는 분위기가 좀 어색해질 수도 있고 잠시 거리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거나 괜히 서로 눈치를 보는 시기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잘 넘기면요, 이 관계는 오히려 편해져요. 서로 어떤 말에 예민한지, 어디까지가 선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전보다 덜 오해하고 덜 불안해지는 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짝사랑 중이라면요, 이 시기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상대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평소에 무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부를 묻거나 연락이 뜸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길게 이어간다든지,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선요, 이게 신호인가? 혹시 나도 기대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요, 한두 번의 말이나 행동보다는 그 이후가 이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관심이 잠깐 붙었다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는지. 이 시기엔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다 쏟기보다는 상대의 행동을 차분하게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마음이 덜 아픕니다. 썸의 관계라면요, 이 흐름은 정말 애매하게 오래가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면 연락이 갑자기 더 자주 오고 만남 약속이 구체적으로 잡히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좀 텀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엔요, 우리 뭐야? 라는 질문이 말로 나오든 행동으로 나오든 어느 정도는 표면으로 올라와요. 이 썸은 연애로 확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정리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로 질질 끌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 중인 관계라면요, 이 흐름은 한 번은 큰 고비를 의미해요. 싸움이나 갈등이 평소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문제로 또 다투게 되거나 왜 맨날 이 얘기로 싸우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의 싸움은요, 헤어지기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바꾸기 위한 싸움에 가까워요. 감정으로만 화해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자. 이 선을 지켜줘.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해져요. 이 과정을 잘 넘기면 연애는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지만요. 피해서 넘어가면 같은 문제로 다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공통 지인을 통한 소식이라던가, 혹은 우연히 상대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식으로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다만 이번 흐름은 그냥 외로워서, 그리워서 다시 붙는 재회는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려면 뭐가 달라져야 할까? 이런 질문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가 된다면요, 예전 방식 그대로는 아니고 조건과 기준을 다시 맞추는 좀 더 현실적인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관계 흐름은 단순한 해피엔딩이나 새드엔딩이 아니라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과정에 가까워요.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만 더 소모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것보다는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가느냐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카드가 전해주는 조언 좀 한번 뽑아볼게요. 이 조언점 카드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되게 좀 단순한데 그래서 더 중요해 보여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더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더 참고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컵 2번이 말하는 건요, 이 관계는 혼자만의 희생으로 유지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있다면 받아야 하고요. 노력하고 있다면 상대도 같이 걸어와야 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라는 카드예요. 이 관계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을 때만 제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렝스. 이거는 감정 싸움에서 이기란 카드가 아니에요. 화를 누르는 힘, 불안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힘,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 힘.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버텨왔어요. 이제는 참는 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강함으로 방향을 바꿀 때예요. 마지막으로 완주 9번. 이 카드는요, 여기까지 온 나 자신을 쉽게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카드예요. 이 관계 때문에 너무 지쳐있다면요, 지금 당장 결론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선 하나는 분명히 그어야 돼요. 이 카드는 포기하라는 카드가 아니라요, 경계를 세우고 다시 선택하라는 카드예요. 이렇게 이 4번 카드를 한번 보면요, 이 관계는 사랑이 없어서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아팠던 관계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관계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잡는 순간 이 관계는 이어질 수도 있고 정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이 덜 아픈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상황으로 좀 더 정확하게 깊게 보고 싶으시다면요, 1대1 개인 상담은 고정 댓글에 제가 안내해 두었어요. 편하게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